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걸 환지 방식으로 갈 때, 이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반드시 계획이 시가야 돼요. 이 계획이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1993년 5월 27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으로만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골이었는데 신시가지가 다 준공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런 데가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려면 뭐 6, 7년, 10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뭐 임차권자가 있다면 갑다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을 정지시켜버리면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정지시켜버리면 10년간만 정지가 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조그만한 갑다시가 예를 들어서 동네 수퍼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걸 10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원씩은 돼가지고 요거 이제 생활을 근근히 해 나갔다고. 근데 이걸 10년 동안 못하게 해버리면 지금 수억 원이 지금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산권의 제약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돼서 이게 1, 2년 이내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단계는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고 환지 처분을 하는 건 공사가 다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0수년이 걸려버렸다 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사용수익을 못하게 하면 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때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을 해요.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것 자체는 미리 종전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가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환지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짜는 해석 어떻게 하자 그랬어? 임시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임시로 환지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가 똑같다. 똑같이 나와.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환지 예정지도 환지 처분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지정할 때 도시개발 구역 내외에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떠.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 자체가 환지 처분이기 때문에 임시로 환지를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개발 구역 내만 지정된다고. 이게 포인트야. 내용 이해 가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과 효과와 환지 처분의 효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와 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60일 이내만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왜 그런 거냐? 똑같이 환지 처분인데 요건 임시로 환지 처분하는 거고 진짜 본 환지 처분이 환지 처분이야. 이 말 이해 가요? 그런데 법 조문을 보면 시행자는 필요하다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뜬다고. 그런데 실무에서는 환지 예정지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돼. 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뭔 말인지 가요? 자, 법조문을 보면 임의적 지정 절차로 나오는 거지만 실무에서는 100% 지정해야만 사업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다 지정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 때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가 가환지 처분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기면 240쪽. 240쪽 임의적 지정 이렇게 나오죠? 재료에 봤어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밑줄 두 줄. 도시개발 구역 밖에도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OX. X라니까. 그런 건 없어. 이게 환지 처분인데 도시개발 구역 내에만 해놓은 거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밑줄 긋고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야지.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어지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환지 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이걸 제출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 그럼 환지 예정지 사용 신청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 소유자, 주소, 그리고 성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전토지,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종전토지가 다시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들어가요.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신청서하고 똑같아요. 요게 블록으로 표현돼요. 블록 PL, 그 다음에 로트 LT 획지죠. 그리고 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신청 기간 이내에 제출을 하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환지 예정지를 잘 봐주셔야 돼. 요게 원래 A라는 사람 땅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A-가 있고, 요게 B라는 사람의 땅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B-가 있고, 이게 C라는 사람의 땅 임차권자가 있다면 C-, 이게 D라는 사람의 땅 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 설명을 잘 듣고 여기서 잘 듣고 이해하고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되겠다 하고 한 번만 읽고 시험장 가면 돼요. 이걸 외울 수도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읽고 시험장 가면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가면 뭔 말인지 모른다고 이게. 자, 여기를 쭉쭉 밀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를 신시가지로 조성을 해요. 지금 이게 블록이야.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5블록, 6블록, 7블록, 8블록, 9블록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학교 들어오고 있고 학교 짓고 있고,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 조성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건물 짓고 있고, 여기도 건물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6차선, 4차선, 8차선으로 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떠올려야 돼요. 도시개발 구역 내에 먼저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된 이 부분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지정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은 반드시 도시개발 구역 내에만 지정합니다. 왜? 환지 처분이니까. 이해 가요? 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땡. 내에만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10일에 지정했다 하면 이때부터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에요. 갑과 갑다시 아울러서 함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에 효력 발생일을 따로 둡니다. 효력 발생일을 따로 둬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2010년 5월 10일에 지정했으면 5월 20일부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갑과 갑다시는 환지 예정지를 2010년 5월 20일부터 사용해요.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용하냐면 환지 처분,
환지처분합니다. 오늘부터 환지처분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합니다.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걸 임의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018년 8월 6일이에요.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용수익을 합니다. 환지예정지를. 물론 실무는 환지예정지 지정에서 굳어지는 경우가 환지처분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환지처분이기 때문에 다시 왔다 갔다 안 해요. 거기서 굳어져 버려요. 가환지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갑과 갑다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수박밭이 있는데 일주일만 출하 기간을 기다려주면 나는 사업이 다 끝나니까 이게 수박 출하가 다 끝나니까 나는 좀 늦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자가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이 환지 예정지를 이때부터 2010년 5월 20일부터 사용수익 못하니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날을 별도로 정해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2010년 그러면 5월 27일부터 해. 일주일 후부터. 이때부터 사용합니다. 자, 다시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가 아니고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타인에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다음 날 권리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권리의 생성입니다. 환지처분이 공고일에 끝나는 때, 이 끝나는 때죠. 끝나는 때입니다. 이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때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권리가 소멸이 되어야 타인의 권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작년에도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28회에 이게 나온 거야. 오늘 기출문제 풀어볼 거야. 다음날 권리의 생성, 끝나는 때 권리의 소멸입니다. 내가 이것만 강조했다고 작년에도. 이게 나왔어. 28회. 톡 틀려가지고 와요.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맞춰줘야 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는 지금부터 읽어갈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는 공람도 해야죠. 자, 지정 절차 보세요. 재료에. 봤어요? 공람, 동그라미 딱 치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밑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자,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때 공람은 행정적인 시행자는 공람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자, 민간 사업 시행자만 공람을 시키자 이렇게 나오죠? 그거 조심하고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의견서 제출 밑줄 그어요. 공람기관에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자. 자, 통제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 위치 면적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밑에 갑니다. 가로 1번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 이렇게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치고 사용수익권의 이동. 자, 사용수익권의 이동 밑줄 긋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잠깐 여기 봐요. 자, 그 내용을 법조문을 읽기 전에 여기 한번 봐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갑과 갑다시를 뭐라 그러냐면 갑과 갑다시 을과 을다시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A, B, C, D 있죠. 여기 A, B, C, D 있죠. 자, A-, B-, C- 이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지 예정지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소유자라고 합니다.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가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누구를 말한다?
갑-를 말한다. 자, A, A-B, B-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해요. 구분 가요? 지금 구분이 가요? 이 구분이 가야 돼. 다시 가요. 갑과 갑-를 뭐라 그래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A, B, C, D, A-, B-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따라서 잘 봐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이날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말 이해해요? 이 말 이해해? 이렇게 사용 수익할 때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 이해해요? 그 말 이해해요? 그 내용을 지금 볼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요걸 갑과 갑다시를 종전 토지 소유자라 그래. 예? 요 A, B, C들을 한제, 예정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구분이 가야 뭔 말인지 알아. 이걸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용수익권의 이동 봤어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밑줄 그어야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밑줄 그었어요? 갑과 갑다시와 A와 A-야. 그렇지. 갑과 갑다시지. 갑과 갑다시라고 써야 돼. 갑과 갑다시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밑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밑줄 그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은 다음 날이야? 날까지지. 이날까지죠.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 밑줄 그어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밑줄 그어요. 종전에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사용수익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그어 별표. 종전 토지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봐요. 여기 봐요. 이제 여기 제대로 쫙 한번 보고 이해하고 읽고 시험장 가면 돼요. 뭐 이을 건 없습니다. 꼭 시험 문제는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로 바뀌거든요. 자 봐요.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갑과 갑다시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 2010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 8월 6일까지 2018년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끝. 이걸 사용 수익하니까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야. 뭔 말인지 가요? 이거 종전 토지 사용 못하지. 이거 도로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옆에 학교 설치해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가죠? 다시 봐요. 자,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일까지,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잡아야 돼요. 꼭 시험 문제는 종전 토지도 사용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할 수 있다. 틀립니다. 여기 내줘야 된다고 빨리 도로 깔도록.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잘 봐요. 여기 잠깐만. 여기에서 이 땅을 갖다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갑과 갑다시가 없다지. 왜 없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결론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누구 땅이야 지금? D. ABCD. ABCD 땅이죠. 지금 보라고. ABCD 땅이죠. 나무 땅인데 어떻게 나무 땅을 파냐고.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종전의 토지는 갑은 종전 토지를 이걸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처분하면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없지. 조합은 G 양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손 털고. 내용 이해 가요?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합니다. 자, 됐어 이제. 자, 사용 수익 개시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제대로 이해하고 한 번만 읽고 시험장 가면 돼요. 자,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밑줄 긋습니다.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요. 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내용이에요. 자, 수확밭이 있는데 일주일간만 더 기다려달라. 그럼 다 끝나니까 출하가. 이렇게 되면 당신은 그러면 별도로 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 후에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환지초분 공고일 8월 6일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수익해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의는 의무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자, 밑줄 그어요.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밑줄 그어요. 갑과 갑-여, A와 A-여. 그렇지, A, A-여. 지금 A, A-B, B-를 가리키는 거야. 이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이 안 돼요. 예.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 밑줄 그어요. 누구야? A, A-야. 갑과 갑-야. 갑과 갑-를 얘기하지. 갑과 갑-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내용 됐나요? 잠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야. 잠깐 여기 봐야 돼요. 자,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인 A, B, C, D는 각을 병정이 와서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법조문을 두느냐 하는 거야. A, B, C, D, 갑 이런 자들의 토지 소유권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가지고 갑니다. A, B, C, D에 있어서 소유권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 이때까지 가지고 가요. 어떻게? 공부상, 등기부상 공부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이때까지 가지고 가서 바로 2018년 8월 6일이 종료하는 때 소유권을 잃어요. 그리고 타인에 있어서 소유권이 그 다음날 8월 7일에 이전됩니다. 라고 하는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내용 이해가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들. 민법 187조 이겁니다. 지금 다시 가요. 다시. A, B, C들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가보면 A, B, C들은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걸 구분할 수조차도 없다. 전부 다 6차선, 7차선, 6차선, 4차선 도로나 있어요. 건물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은 전부 다 빼앗긴 줄 알고 있다고. 땅을 빼앗긴 줄 알고 있지만 빼앗긴 게 아니고 공부상 가지고 가는 거야. 공부상 가지고 간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사실을 다 빼앗긴 줄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알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자가 알고 있는 자가 있게 없게 있으면 건물 지으면 이게 내 땅이니까 봐 등기부등본 내 땅 아니냐. 지금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공부 정리가. 사용 수익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이걸 미리 차단시키는 거야. 이 법조문에 의해서.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인의 의무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자기 땅으로 공부상 등기부상 되어 있지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와서 사용수익하는 걸 방해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꼭 질문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2층 건물을 이용하거나 정관으로 다 정하는 것을 정관으로 다 정해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 아니니까 시험법은 아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아무튼 소유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냐면 이때까지 가지고 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갑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냐면 전부 다 도로나 있다니까? 이 옆에 전부 다 학교 들어와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이 소유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냐면 이때까지 가지고 간다니까. 이때까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 그래야 이제 법조문 이해가 간다고. 뭔 말인지. 자, 지금 계속 있겠어요. 자,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밑줄 그어야지.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밑줄 그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 밑줄 그어요.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자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들어갑니다.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떠요. OX X 처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야. 잘 들어요. 여기 한 번만 들으면 돼. 이거 한 번만 듣고 선생님들 읽어보고 시험장 가면 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잘 봐요. 환지 예정지에 여기에 채비지 용도로 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다. 여기에 이게 채비지 용도야. 이렇게 되어지면 경비 충당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이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수익할 수 있겠죠. 처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야. 잘 봐봐. 처분하면 원래 안 되지. 잘 봐요. 이 채비지를 매각하는데 이 채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로? 에? 채비지가 뭘 매각한다고 했어요 주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 한 1000억에 매각을 해. 누구한테? H건설, 현대건설한테, 현대건설 회사한테 매각을 해버린다고. 처분이 가능하다니까. 잘 봐요. 그러면 시행자는 자기 땅을 처분하는 거야? 남의 땅을 처분하는 거야? 남의 땅을 처분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야 돼. 대한민국에서 남의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나와.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의 환지 예정지 채비지 매각이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신시가지로 상무지구가 다시 확대 변경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근데 이게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매각이 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잘 보세요. 누구 땅이야? A 땅이잖아. A 땅이잖아. 공부상, 등기부상. 그러나 A는 땅을 빼앗긴 줄 알아. 안 빼앗겼다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간다니까 원래. 그러나 이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되어지면, 채비지 정도로 지정이 되면 시행자는 A라는 사람의 땅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있다.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게 딱 한 번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때? 환지 예정지에 채비지 용도가 지정이 되면 그때 채비지를 매각할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이게 A라는 사람의 땅이니까 꼭 시험 문제는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처분할 수 없다라고 뜬다고. 원래 그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유를 두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임차권 등의 권리 조정 나오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등입니다. 이게 효과 등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환지 처분에도 똑같이 나와요. 환지 예정지와 환지 처분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게 환지 처분이라니까. 임시로 이렇게 해서 굳어지는 게 거의 굳어져요. 많이. 다시 별도로 빼고 어디 지정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을 갖다 안 할 수가 있나? 다 하는지. 채비지 매각하고 하는데 100% 지정됩니다. 환지 예정지는 지정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나와요. 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 여기에서 갑에 있어서 건축물에서 갑다시가 여기 조그마한 수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1호짜리에 이 건축물의 101호짜리 101호에 이 마트 여기에 건축물로 해서 마트 용도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갑이 사용 수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차권자 등도 아울러 갔습니다. 같이. 갑다시도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24시 마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계약 조건이 남아있어요. 한 3년 남아있다고.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갑다시에게 또는 갑다시는 갑에게, 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을 서로 상호 행사할 수가 있어요.
도시적이 됐으니까 보증금 올리자. 20만 원 해서 100만 원 올리자. 아니야. 여기 가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돼. 이제 공사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깎자. 서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내용이라고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거야. 자, 임대료 등 증감 청구,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치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밑줄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한번 틀려요.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임대료에 관하여서도 또한 똑같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 포기 밑줄 계약 해지 밑줄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권리 포기 등 밑줄 그어놓고 똑같이 나옵니다. 손실보상 청구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한번 딱 치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이야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이야.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이라고 써놓고 손해배상 써놓고 X.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자, 도시개발법이라는 적법한 이 절차에 의해서 생긴 손실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써야지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것 조심합니다. 자, 손실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잠깐만. 여기서 슈퍼가 했어요. 슈퍼. 이사시마트를 갖다가 하는데 여기에 냉장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설치하면서 한 3천만 원 들어갔다고. 근데 야, 권리 포기하자. 그러면 계약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야, 3천만 원 돌려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자를 갖다 3천만 원 이게 돌려주냐고 갑이. 그래서 시행자한테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자한테 여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때 3천만 원을 해준 이 시행자는 구상권 청구를 갑한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청구할 수 있다 밑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떠요. 그러면 틀립니다. 있다. 자, 시행자의 구상 나오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자, 구상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5번 갑니다. 행사기한 나오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동그라미 쳐요. 60일이 넘어가면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죠. 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밑줄 그어요.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이건 이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 권리 포기, 계약 해지권 행사는 반드시 60일이 넘어가면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5년간 장사해보고 안 되니까 나 임대료 뭐 증감 청구권 행사하고 거기에서 뭐 권리 포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너무나 이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좀 조속하게 안정시킬 이런 필요가 있어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행사는 종기를 두고 있는데 요게 60일이라는 거, 요 정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환지 예정지 사용 신청서 제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제가 삼순환에서 갈 겁니다. 삼순환에 지금 이제 하는 거 아니고. 자, 넘어가요. 자, 242쪽 갑니다. 242쪽. 사용 수익의 정지 등 이렇게 나와주죠. 찾았어요? 예. 자, 사용 수익의 정지 등 한번 보면 사용 수익의 정지 이렇게 나와요. 예.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정지 대상 나오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네모에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일을 정하여였거든요. 기일이란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날짜를 정하여로 바꿨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네모 별표 칩니다. 그날부터 밑줄 거야.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쭉 미칠 거예요. 지금이 이제 4월이니까 4월 초니까 우리 8월 15일 광복절까지는 사용 수익을 좀 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잠깐만요. 여기 봐요. 갑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환지부지장. 신청과 동의형 환지부지장. 나 이게 토지 보상 해줘. 보상금 받아가지고 나 시골로 내려갈 거야. 나 도시에 살기 싫어. 이런 자가 나오죠. 이런 자가 있으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요. 그냥 나가세요. 빨리 나 여기서 사업하려니까 쭉쭉 도로 뚫을 거거든요. 학교 설치해야 되고 그냥 나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곧장 나가라 하면 안 돼. 이걸 갖다가 날짜를 정해야 돼. 그 날짜 8월 15일 광복절까지는 나가주셔야 됩니다. 사용수익 정지하겠어요. 라고 날짜를 정해서 기일을 정하여였는데 이제 날짜를 정하여로 바뀌었어요. 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정지시킨다. 사용수익을 정지한다. 자, 사전통지 밑줄 그어요. 이때는 이제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수익 정지를 할 때는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밑줄 그어놓고, 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밑줄 그어요. 사용수익 정지권 행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따라 30일 이후에나 사용수익권을 정지해라.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이상의 기간을 두고자 하자는 얘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 이렇게 나와요. 이전 제거할 때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자,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런 것 등을 변경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이 건축물 등,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한번 봐요. 여기만 밑줄 그어요.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시행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하죠. 밑줄 그어요. 자,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장애물 등 이런 것 등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게 허가받아서 하는 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허가받아서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을 제거하자 이런 내용이고, 자, 조건부 허가 밑줄만 한번 그어놓습니다. 조건부 허가에.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동정기 등 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해서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만 밑줄고요. 점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밑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는 해야 되겠죠. 사전통지 밑줄 긋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특별히 중요한 건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의 통지 나오죠. 요게 원래 2개월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용산 참사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법조문이. 그래서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밑줄 그어요. 이걸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동그라미 치고, 요건 별표 한번 쳐요. 자,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뭐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하고, 자, 쭉 밑에 토지 관리 등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 말 나와요. 시행자 관리 네모였고,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자,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 말 나오죠. 자, 거기에 두 번째 줄 중간 봐요. 토지 또는 해당 부분 이 말 나와요. 토지 또는 해당 부분 네모. 자, 세 번째 줄 끝에 누가 관리한다고 나와요? 시행자가 관리한다. 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관리한다 밑줄 별표. 이걸 뭘로 바꾸냐면 행정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인 행정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자, 우리 관리를 보면 토지에 대한 게 있어요. 땅에 대한 게. 채비지 뭐 불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관리하냐면 무조건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공공시설이 있어요.
설치된 공공시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무조건 누가 관리하냐면 행정청이 관리해요. 정확하게는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를 해요. 언제까지? 관리청에 이게 귀속될 때까지 관리를 해요. 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행정청이 관리하는 거죠. 우리 땅이다 하면 무조건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다 하면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는 행정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잡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표지 설치 밑줄만 긋고 넘어갑니다. 자, 환지 처분.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봐요. 자, 올라간 프린트물 봤어요? 자, 올라간 프린트물의 3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죠. 자,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입니다. 그 부분 밑줄 중요해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1번을 보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아울러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 2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틀린다니까. 맨날 이렇게 나와. 맨날 이렇게 종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내용 아시겠어요? 맨날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니까. 자, 2번이 틀렸다니까요. 자, 3번 갑니다. 자,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박밭 떠올려야 돼요. 그죠? 자, 4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밑줄 그어야 되죠. 꼭 시험 문제 처분할 수 없다라고 떠요. 중요합니다. 5번 종전의 임대료 치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계약 조건에 따라서야 요거 필요 없다는 거죠. 민법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4번 갑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결정된 그날부터가 아니라니까. 날짜를 정하여 8월 15일 광복절까지 딱 날짜를 정하여 결정된 그날부터가 아니고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이렇게 돼야 되죠.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광복절 딱 정한다고 이렇게. 자, 2번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이후에나 사용수익 정지권 행사해라 이런 내용이야.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 관리해야 된다. 자,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밑줄 허가받자 이렇게 나오겠죠. 건축물 등 장애물 제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허가받아서 하는 거. 3번 정답. 4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몇 개월 전까지 용산 참사 사건 때문에 생긴 법조문입니다. 2개월이죠.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 5번 갑니다.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 또는 그의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한 날까지 행정청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땅이다 하면 무조건 시행자가 관리한다. 공공시설이 행정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환지 처분에 대해서 나와요. 244쪽. 자, 이 대목에서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면 소문나니까.